로드9 TV. 안녕하세요, 로드마인 체스입니다. 크라이슬러 퍼시피카가 또 저희 로드마인 통해서 출고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일반적인 화이트 컬러는 브라이트 화이트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똑같이 화이트인 것 같지만 얘는 럭셔리 화이트라는 또 다른 색깔입니다. 약간은 노리끼리. 얘는 이제 크라이슬러 퍼시피카 PHE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는 엔진의 매력적인 미니밴인데요. 미니밴 타시는 분들이 항상 고민하시는 게 그거예요. 연비가 너무 안 좋다. 가족들끼리 다 타서 막 7명씩 꽉꽉 타가지고 무겁기도 하고 넓고 크기 때문에 미니밴 특성상 연비가 안 좋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카니발 타시는 분들 중에서도 연비 때문에 되게 고민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다고 또 디젤은 또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그 고민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의 미니밴 퍼시피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분은 도요타 시에나랑 같이 비교하시는 분이 있어요. 시에나는 그냥 하이브리드 HEV 모델이고, 얘는 PHEV 모델이다. HEV 모델은 전기를 따로 충전하지 않죠, 일반적으로. 근데 얘는 전기로도 충전이 되고, 그리고 가솔린으로도 바로 충전해서 갈 수 있습니다. 그럼 PHEV 모델의 단점이 뭐냐? 가솔린 엔진이 보통 작아진다는 게 있어요. PHEV 모델들을 보면 엔진을 약간 다운사이징을 시킵니다. 그냥 다시 말해서 4.0이 들어가던 급의 차는 3.0을 넣죠. 예를 들면 S5602 같은 경우도 4.0 엔진이 가솔린이었다면 이제 PHEV 모델에는 3.0을 넣고, BMW 같은 경우도 7 시리즈에 PHEV 모델은 2.0 엔진을 넣었어요. 아무래도 전기의 비중을 넣다 보니 가솔린이 다운사이징 되는 건 어쩔 수 없다. 그리고 또 그 배터리 위치를 또 어디다 넣어야 할까요? 세단 같은 경우는 트렁크에다 넣기 때문에 트렁크가 작아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슈가 있는데, 얘는요 가솔린 엔진이 무려 3.6의 6기통 엔진이 들어갑니다. 260마력대 출력을 내고, 그러면은 배터리가 매우 작은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배터리 또한 16.kWh, kWh라고 하죠. 시간당 전력량이거든요. 투입 가능한 전력량이. 근데 얘는 16. 이거 상당한 겁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S5602 모델 같은 경우는 13.5kWh, 테슬라 같은 경우는 100kWh. 물론 테슬라는 100% 전기차이기 때문에 뭐 100도 되고, 그리고 아우디 이트론 같은 경우는 95kWh 이 정도 되거든요. 이런 미니밴이 전기만으로 20km에서 30km까지 가능하고, 전기도 풀충하고 가솔린도 풀충하면 공식 연비만 37km가 넘는 거죠. 리터당 37km. 굉장하지 않습니까? 전기로 충전하는 시간도 매우 빠르고, 하여튼 뭐 진짜 장점이 많아요. 이거는 제가 이제 말로 이렇게 설명을 드려서 피부로는 안 얻으실 건데, 실제로 이 타시는 분들 중에 이걸 까는 분은 별로 못 봤어요. 그러니까 정말 좋다는 거죠. 단점이 하나 있어요, 단점. 그 단점 하나가 뭔지는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얼굴을 보면, 제가 옛날에 그 프링글스 약간 닮았다고 한 적이 있었는데, 보면 볼수록 약간 기형상이에요, 기형상. 얼굴이 둥글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둥글어. 실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눈빛이 약간 이렇게 이렇게 보이지만, 실물로 봤을 때는 되게 귀여운 얼굴을 하고 있고, 딱 봐도 수입차다. 외제차다라는 느낌이. 퍼시피카의 전고는 1775mm거든요. 1775mm인데, 이번에 새로 나온 카니발이 1775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거의 똑같은 거예요, 심장 높이가. 그러니까 카니발도 나름대로 날렵해지려고 했었지만, 이미 카니발이 날렵해지기 전부터 퍼시피카는 날렵한 미니밴을 선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길쭉하고 납작한 그런 느낌이 있죠. 납작하면 또 헤드룸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헤드룸도 한번 이따 가서 한번 보시겠고요. 먼저는 1열에서 한번 저와 함께 차를 보시겠습니다. 미니밴에서 원래는 느껴지는 게, 이제 앞에도 크고 넓고 뭐 헤드룸도 넓고 뭐 이런 미니밴들이 우리가 이제 갖고 있는 흔한 이제 인식인데, 요새 미니밴들은 달라졌어요. 높고 크고 뭐 이렇게 해서 바람의 저항을, 혹은 뭐 철판 소재나 이런 것들이 무겁게 하게 만드는 그런 미니밴에서 점점 경량화, 그리고 점점 바람의 저항도 생각하는 디자인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요 위에도 이렇게 제 헤드룸 공간이 그렇게 막 많지는 않아요.
그럼 답답하냐? 답답하진 않습니다. 시야도 편하고요. 그리고 운전자의 이 높이가 약간 낮아요. 그리고 미니밴 특유의 어떤 그런 편안함도 있어요. 타고 내릴 때 편안함도 있는데 예전에 그 높은 미니밴을 생각하는 그런 미니밴은 아니다. 컴팩트하다고 하기엔 사이즈가 좀 큰데 전장이 5.2m 가까이 되거든요. 좀 길고 넓고, 그리고 전폭이 카니발이 1995인가 그래요. 2m가 조금 안 되는데 퍼시피카는 2020 정도 됩니다. 폭이 약간 더 넓은 거죠. 한 3cm 정도가 좌우로 분할돼 있다. 키가 이렇게 3청사가 있는데 실제로는 가운데 키센스라고 써 있어요. 이 키센스는 뭐냐면 이걸로 시동을 키면 최대 시속이 100km 정도로 이제 줄어듭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친구들하고 같이 2박 3일로 놀다 와라 할 때 이제 키 주면, 요 키센스 키를 주면 최대 과속을 방지할 수 있는 거죠. 얘가 아무래도 260마력에서 280마력 정도 되는 미니밴이기 때문에 밟으면 제법 잘 나갑니다. 자, 여기 계기판 보시면은 조용하죠? 시끄럽네요. 가솔린이 켜진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여기 가운데 100%라고 써있죠? 이건 제가 100%로 배터리를 지금 충전해서 그렇습니다. 이 게이지가 이제 반 정도 차 있는데 34는 전기로 갈 수 있는 34마일 거리, 여기는 가솔린으로 갈 수 있는 거리 167마일, 마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총 레인지는 지금 현재 201마일까지 갈 수 있습니다. 201마일이면 350km 정도가 되죠. 지금 이제 가솔린이 절반밖에 없으니까 350km만 돼도 꽤 많이 가는 거죠. 또 달리면서도 계속 변합니다. 지금은 배터리가 많기 때문에 배터리로 갈 수 있는 거리가 50km 정도 나오고 있어요. 굉장하죠. 마일은 1.6배를 곱하면 됩니다. 여기에 이제 보통 속도계가 있잖아요. 근데 얘는 특이하게도 가솔린 에너지의 용량을 표기해주고 있어요. 크게. 왜냐면은 전기만 의존하지 마라, 가솔린도 중요하다, 뭐 이런 거 아닐까요? Fuel and Oil Refresh Mode in Progress Engine Running. 그래서 변기의 그런 속성과 우리가 일반 쓰는 연료의 속성을 가지고 이제 리프레시 모드를 들어가서 잘 이렇게 믹스해 주나 봐요. 전기랑 가솔린이랑 믹스를 하나 본데 자기가 잘 세팅을 해서 균형을 잡을 테니까 좀만 기다려, 이런 거거든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도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리 조절도 되고, 이제 속도 눌러서 뭐 가깝게 할지 멀게 할지 좀 심플하죠. 그리고 여기 핸들 뒤쪽으로도 버튼이 있어서 볼륨 조절이나 이런 컨트롤들이 가능하게. 핸들이 되게 디자인이 컴팩트하고 뭔가 단정하고 그래요. 그리고 드라이브는 다이얼 방식의 기어 변속을 하고 있는데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처음에는 헷갈리실 수 있는데 이거 너무 직관적이고 쉬워서 이거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그리고 주차보드 센서, 레인 키핑, 경고 이런 것들도 다 있습니다. 크라이슬러 같은 경우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의 반응성이나 이런 안정성이 상당히 높다고 정평이 나 있습니다. 또 재밌는 점은 여기 안쪽에 CD 플레이어가 있어요. 이 CD 플레이 아주 친숙한 버튼인데 CD를 넣고 빼고 할 때 이 버튼 눌러서 하는 것이고, 여기는 무선 충전 트레이는 아니고 핸드폰을 이렇게 넣어서 편하게 관리할 수 있다. 센터 터널 쪽에 짐을 실을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미니밴, 여행을 다니는 용도의 차기 때문에 진짜 아주 사소한 거라도 여기다 놓을 수 있어야 돼요. 여기도 수납 공간, 여기도 수납 공간, 또 여기도 수납 공간. 네, 다양하게. 그래서 사실은 암레스트는 그래서 독립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암레스트 콘솔처럼 되어 있어가지고 콘솔을 썼다면 이 차는 그냥 1열부터도 운전석도 독립식 암레스트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게 더 편하죠. 어떤 분은 이렇게 높이고 싶을 수도 있고, 네, 이게 낮게도 할 수 있어요. 네, 이렇게 걸리죠? 암레스트 좀 높이고 싶다 그러면 이걸 누르시면 됩니다. 이걸 눌러가지고 이렇게 높여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이거 제 취향이에요. 야, 그렇게 높이는 거죠. 일반적으로 암레스트 콘솔 멋있고 깔끔하긴 한데 편하진 않거든요, 솔직히. 뭐 썸 타는 여인이랑 같이 탔을 때 암레스트에 손 얹어다 탁 해서 손 탁 타면서 Only you 뭐 이런 거 하면 모를까. 핸드백 그런 게 아니고서는 독립식 암레스트가 낫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 휴게소에서 이제 막 뭐죠? 호두 과자 같은 거 이제 사잖아요. 호두 과자 같은 거 사면 사실 마땅히 이게 놓을 데가 없거든요. 그렇다고 옆에 있는 분, 이제 뭐 와이프나 여자친구한테 이거 호두 과자 네가 좀 가지고 있어 하고 이렇게 뺏어 먹다 보면 그걸 들고 있는 사람이 더 많이 먹게 됩니다. 눈앞에 있으니까 견물생심처럼 빨리 먹는 거죠. 가운데 센터 터널에 이렇게 호두 과자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호두 과자나 뭐 만두, 감자 이런 거 휴게소에서 사서 여기다 놓으면 같은 위치잖아요. 동등한 경쟁이 되기 때문에 5대5로 먹을 수 있다. 뭐 이런 게 또 퍼시피카의
눈부신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어 트림에서 또 한 번 말씀드릴게요. 하만카돈 오디오 시스템, 오디오 스피커가 무려 이 안에 20개가 들어있습니다. 20개. 무슨 장사하는 사람 같았어 방금. 그죠? 20개 있습니다. 20개. 2열문은 이걸 손잡이 잡고 당겨도 되고 이 버튼을 살포시 눌러도 됩니다. 살포시! 그래서 이렇게 2열이 열리죠. 2열도 한번 볼까요? 퍼시피카 일반적으로는 여기 썬루프가 있어요. 근데 이 모델은 썬루프가 없는 모델입니다. 썬루프가 있는 모델은 퍼시피카의 최고 장점인 대형 파노라믹 루프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파노라믹 루프는 3열까지 있습니다. 1, 2열은 파노라믹 루프고 3열은 독립식으로 좀 작은 썬루프가 있는 모델을 하게 되면 아주 최고 수준의 썬루프를 즐길 수가 있다. 공조 장치가 썬루프가 있을 위치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얼굴에서 거의 미스트 수준으로 바로 이렇게 쏠 수 있어요. 에어컨은 엄청 빨리 건조해지겠죠. 이거 닫고 싶으면 닫으면 됩니다. 2열의 또 이제 장점 중 하나는 요 이제 오락기 있죠, 오락기. 실제로 오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따로 자기가 원하는 헤드셋 끼는 것도 있고 HDMI, 뭐 이제 USB 해가지고 이쪽에서 내가 보고 싶은 미디어들을 또 이를 통해서 볼 수 있다. HDMI 단자 연결하면 여기서 게임도 되는 것 같은? 한번 해볼까? 양쪽 다 이렇게 헤드셋, 리모컨 다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이제 부모님이 앞 1열에서 잔소리하는 거 듣기 싫을 때 하게서 살살 긁는 거죠.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그 독립식으로 공조 장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1열에 뭐 땀 많으신 분들, 2열에 추운 거 싫어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여기는 좀 따뜻하게, 1열은 차갑게. 퍼시피카의 또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3열인데 3열 한번 잠깐 보실게요. 어떤 차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거 진짜 앉으라고 만든 차인가? 퍼시피카 3열은 진짜 의자에서는 불편함이 없어요. 2열이 레일 시트예요. 그래서 1열과 2열로 왔다 갔다 조절이 됩니다. 여기 있나? 여기 있다. 움직였습니다. 자, 레일 시트로 아빠는 살짝 밀어봤어요. 여기 보시면 암레스트 차이가 많이 나죠? 네, 많이 밀립니다. 그리고 얘가 편안한 이유 첫 번째는 3열 의자가 약간 기울어져 있어요. 소파처럼 릴렉스 소파 같은 그런 느낌으로 얘는 진짜 상당히 많이 기울어져 있어요, 안쪽으로. 두 번째는 힙룸이 넓습니다. 이 힙룸이 넓어서 지금 제 무릎 보시면 제가 지금 엉덩이를 끝에 대긴 했는데 무릎이 거의 이 엉덩이 바지에 꽉 차 있죠. 이 허벅지를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끝까지 내 무릎의 이 관절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을 때까지 연골까지 씩 웃을 수 있도록 끝까지 받쳐준다.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레그룸은 당연히 충분하게 나오죠. 레일로 조절도 가능하고 이미 충분합니다. 헤드룸 같은 경우도 제가 키가 181인데 5cm 정도, 제가 지금 이렇게 빳빳하게 섰음에도 불구하고 5cm 정도가 남습니다. 근데 아쉬운 거 하나는 헤드레스트가 아무래도 포근한 헤드레스트는 아니에요. 헤드레스트 그 쿠션들이 있습니다. 그 쿠션들을 좀 여기다가 해주면 정말 편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 끈이 보통 범상치 않은 끈이거든요. 이 끈을 당기면 이렇게 앞으로 넘어오죠, 그죠? 근데 이 얘긴즉슨 이렇게 밀 수도 있다는 거예요. 최대한 밀어봤습니다. 장난 아니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진짜 편합니다. 3열이 무슨 의전용이 돼버렸어요. 엉덩이 바지 약간 이렇게 스탠디한 거 보이시죠? 약간 이렇게. 와, 이게 3열이요. 이게 돼요. 그리고 3열에도요, 이 창이 있잖아요. 이 창이 상당히 쾌적함을 주는 창입니다. 보통 3열은 이제 유리 쪽에서는 되게 그 차별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 얘는 3열에도 난 햇빛 싫다, 태양이 싫어, 태양이 싫어. USB로 핸드폰 충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 스피커, 하만카돈 20개 스피커 중 하나가 또 여기 있고, 여기 컵홀더 하나, 2개,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뭐 동전 같은 거 팍 넣는 거죠. 아니면 팝콘 같은 거 팍 넣고 첩첩. 여기는 뭐 손잡이 같은 게 있는데, 여기는 요건 핸드폰 꽂이로 쓰면 되겠죠. 약간 좀 비대칭이에요. 사실 퍼시피카는 가솔린 모델이 있고 PHEV 모델이 있는데, 가솔린 모델은 그러면 장점이 없냐? 얘는 3.6 그냥 가솔린 엔진이잖냐? 그럼 PHEV는 엔진도 좋고 연비도 좋고 엔진 사이즈도 얘도 3.6 얘도 3.6,
그러면은 가솔린 모델이 불이익만 있는 거 아니냐? 근데 그렇지 않고요. 가솔린만 가진 또 장점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가격이 좀 싸고요. 두 번째 장점은 2열이 바닥으로 사라지는 기술이 들어갑니다. 2열 시트가 그냥 아예 없어져 버려요. 또 세 번째 장점은 뭐냐면 청소기가 있어요. 실내 진공 청소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낙엽 같은 게 실내에 들어왔다, 그럼 여기서 그냥 청소기 꺼내서 확 빨아들이면 됩니다. 가솔린도 장점이 있고 PHEV도 장점이 있다. 트렁크도 한번 보러 가시겠습니다. 이 트렁크가 오해를 받는 게 뭐냐면 깊이가 좀 짧은 게 아니냐. 사실은 얘가 많이 기울어져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기울어지니까 이 정도 공간인데 이렇게 보이는 거죠. 깊이만 봤을 때는 제 팔 하나 쭉 뻗었을 때 팔 하나보다 좀 더 길어요. 그런 트렁크 공간이 상당하고, 깊이 당연히 보시는 바와 같이 깊이가 엄청납니다. 골프백을 이렇게 세워서 넣을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충분히 공간이 나오고요. 또 하나는 여기 뭐 이렇게 끈이 주렁주렁 이렇게 많죠. 얘를 이렇게 당기면, 아까 전에 이렇게 돼 있었죠? 얘를 당기면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은 요 밑에 있는 거를 당기시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코알라? 코알라가 돼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당겨서 살짝만 이렇게 해주면 얘가 무기력하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네, 아주 넓은 실내 공간이 나옵니다. 골프를 치러 가신다? 이게 네 분이 타시고 골프백을 그냥 편하게 그냥 넣으셔도 아주 충분한 공간이 나온다. 가솔린 모델로 했을 때는요, 우리 저희 옛날에 영상에 나오죠? 여기 있는 버튼만 누르면 3열이 알아서 전동으로 접혀서 들어가요. 근데 오히려 PHEV 모델이 오면서 그런 게 빠지는 거예요. 꺼내는 것도 쉽습니다. 그냥 쭉 꺼내서 하고 당겨. 네, 여기 있는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전동으로 닫히게 됩니다. 참 쉽죠? 네, 지금까지 80가 하이브리드 리미티드 PHEV 모델을 봤습니다. 전기 인프라도 가솔린 인프라도 다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기 때문에, 또 이제 틈새 시장일 수 있겠지만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 같은 사람들은 많이 좋아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궁금하신 점은 여기 댓글에다가 여러분 달아주시고요.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로드마이 찬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